한 주간의 미담 뉴스를 훈훈한 이 미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전균인 기자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도 군부대 장병의 미담 사례군요. 주로 군대에서 많이 발치를 해오시는군요. 군인들이 미담을 많이 하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군인 잘 모릅니다. 예. 군대를 안 가서. 그렇죠. 예. 좀 전해드릴게요. 예. 육군 특전부사관, 특전사령부에 이제 그 부사관이 있어요. 예. 장재규 상사라고 이게 영동고속도로 용인 IC 인근 갓길에서 지난달 29일에 이제 한 남성이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다급하게 막 전화를 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원도 와 있고,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서 바로 달려가서 나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 이걸 알리고 환자를 바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예. 호흡과 맥박이 불규칙하고 발작 증상을 보였는데 장 상사가 손수건을 환자의 치아 사이에 끼우고 차량 쿨시트를 활용해 베개를 만들어주면서 고개를 또 옆으로 돌려놓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현장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자신이 조치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바로 그 자리를 떴고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장 상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런 게 가능했군요. 요령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한 생명을 이렇게 또 살릴 수 있군요. 예. 네.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미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남대천에서 초등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지난 5일 오후 3시에 계곡물에 빠졌는데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수심이 워낙 깊고 물살이 빨라서. 예. 그때 한 남성이 맨발로 달려와 물에 뛰어들어서 무사히 구조를 했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또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SBS 방송에서 그 바다 틈의 바다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해양경찰을 소개하는 프로인데 거기에 이 해당 남성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를 제보를 한 거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해경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해 주세요라는 코너인데요. 그래서 알려져 됐고 이 주인공은 신준상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팀장. 굉장히 깁니다, 진짜. 아유, 깁니다. 더 놀란 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 인근에서 그 다음 날에 스리랑카인을 또 물에 빠진 스리랑카인을 구조를 했어요. 신 팀장은. 그렇군요. 2번 좋은 일 했습니다. 아니, 사실 해경이 이런저런 무슨 좀 많은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갖고 뭐 해체될 뻔했죠. 해체된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 이후에 또 이런 또 미담이 있군요. 이런 사실 이런 것이 가장 진짜 미담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안전하게 돌려줬다 이런 소식. 길에서 주우면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액수를 보고 손으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수원 광교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3명인데 축구 클럽에 다니는 미래의 슛돌이 이강인을 꿈꾸는 어린 아이들이 지난 5일에 아침에 수원 영통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갑을 발견했는데 열어봤더니 신용카드, 현금 수만 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곧바로 이 학생들이 취한 행동은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걸 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복지카드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서 지갑을 찾아줬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미래의 축구 국가대표가 되고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잘 받았군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초등학교 다 나오게 되죠. 해외 쪽으로 가볼까요? 나라 밖에도 또 미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군 육군 장교가 20대 청년을 구한 이야기 빨리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6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20대 청년이 지붕에 물이 새는 걸 막는 작업을 하다가 낙뢰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때 미국 육군 장교 로버트 블룸 대위, 이 육군 의무학교에 근무하는 군인, 의무학교라는 것은 이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청년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그리고 바로 앰뷸런스에 태워서 육군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청년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호흡이 간신히 되돌아왔고, 결국 인공호흡 때문에, 근데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숨을 건졌습니다. 육군 장교가 그 응급조치를 잘한 거죠. 그렇군요. 이름도 멋있어요. 로버트 블룸.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미담 뉴스 이런 선행하면은 또 이거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거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여름이니까 또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참 좋아 보여요. 얼음물을 예. 이제 예. 뒤집어 쓰고 예. 그 얼음물 뒤집어 쓰면서 기부금을 내는 거죠. 예. 이거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잖아요. 예. 누굴 추천하죠? 저는 여기서 참 늘 궁금했던 게 그 사람이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거부하면 이미지 아주 나빠지는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죠. 나는 감기 걸려서 뭐 왜? 얼음물 예. 뒤집어 쓰지 못한다. 이렇게 아니, 얘기할 수도 그러니까 없는 뭐 거고. 대단히 뭐라 그럴까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있거나 예. 그러면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기다립니까 돌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 먼저 했다 돌아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군요. 아니면 그 해외 현지에서 할 수도 있고. 예. 제 궁금증은 여기까지고요.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그 예.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를 요새 많이 하는데요.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참여하면서 뭐 수십억을 모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에도 가수 아이유 씨가 1억 원을 냈는데 예. 다 따라서 또 기부행위에 동참해서 20억 원 이상을 모으기도 했고 예. 또 최근에 배우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팬과 함께 또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 나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보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하면 이게 좋은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그렇죠. 영향력. 특히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에게 팬들이 또 연예인들을 예. 많이 보고 따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이건?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미담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뭐냐면 예. 아침에도 대리운전 부르거든요. 아침에도 그렇죠. 술이 덜 깰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리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녁까지 술을 안 마시게 되고. 예. 그리고 직장에 일찍 들어가고. 아하. 그러면 술 마시고 싸운 일도 없고 시비도 안 붙고. 예. 그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예. 출근길도 편해지고. 예. 그러면 미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군요. 제 어떤 그 미담의 놀라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먹고 살다 보면 이게 참 저녁에 뭔가 또 꼭 필요한 술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많으니까요. 그래서 또 직장 내에 이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했습니다만 괴롭힘 금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반성들을 지금 주변에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지위라든지 예.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또 하급자가 상급자 괴롭히는 것도 해당되고요. 맞아요. 이게 우습게 상급자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느끼는 바가 있고요. 예. 근무 시간 외에 또 예를 들어서 메신저 대화방에 글을 올리면서 답을 요구하거나 예. 이런 거 지나치면 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질문도 원칙적으로는 예. 뭐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또 직장 내 반드시 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합니다. 하여튼. 범위가. 그렇군요. 아니 그때 우리가 이제 저 남자 직원들하고 이제 어디 가서 점심을 먹는데 너 요즘 결혼 안 하나? 이렇게 물어는 것도 안 된다면서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왜 이렇게 요새 술을 안 마셔? 좀 마셔라. 그 저녁 자리에서 술 강요하는 거 안 되죠. 예. 지금 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으로 진짜 좀 이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저희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무의식 중으로 지금까지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특히 몸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조직 문화의 끈끈함이라든지 인간적인 정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 걱정입니다. 좀 그런 게 딱딱해질 있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한 잔씩 먹으면서 또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도 또 있고 이랬는데. 뭐 양기자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아예 조심해야죠. 그만하시죠. 그런 것도 그만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시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경윤 기자였습니다.